페제시키아는 IRGC의 통치를 전복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IRGC가 페제시키안의 협상 테이블을 방해했고 그것을 큰 소음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페제시키안은 정권의 통치를 완전히 되찾기 위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바로 그 순간에 협상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시간에 IRGC는 해상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선을 공격한 후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UAE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제 UAE는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들과 편을 먹었습니다. 이란이 5월 4일에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사실상의 내전이 정권 통치를 둘러싸고 발생했으며 외부에서는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돌아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폭스뉴스의 5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러한 공격을 선제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어차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페제시키안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의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페제시키안은 IRGC의 UAE 공격을 완전히 무책임하고 미친 짓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입니다. 페제시키안은 단순히 전술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IRGC의 전체 전략적 자세를 근본적으로 의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긴급 회의를 요구했다. 그는 IRGC 사령관 아흐마드 바히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 권한을 민간 정부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바히디와 IRGC 사령관들은 이 요구를 직접 거부했다. 이 거부는 이란에서 민간 정부와 군사부문 간의 균열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페제시키안은 외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IRGC는 전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권이 걸프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거의 절박한 요청을 하고 있는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IRGC의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이 오랫동안 걸프에서 쌓여온 인내심을 무너뜨린 지점입니다. 걸프 아랍 국가들은 수년간 호르무즈에서의 이란의 깡패 행위를 눈감아왔습니다. 그들은 평화적인 해결책을 통해 자신들만의 우회로를 만들려고 했고 성공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인프라, 예를 들어 UAE의 ADCOP 파이프라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 라인은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다시 한번 걸프 아랍 국가의 가장 신성한 자산을 공격했습니다. 후자이라 석유터미널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UAE가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주요 우회 경로였으며 이란은 이를 의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UAE 국방부의 5월 5일 성명에 따르면 총 549개의 탄도미사일, 29개의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2260개의 무인 항공기가 요격되었습니다. 2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겁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후자이라 에미르의 고문은 훨씬 더 가혹한 말을 했다. 신께 맹세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것을 우리 아랍에미리트가 할 것이다. 우리 아랍인들이 이란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교육부는 5월 5일부터 모든 학교에 원격 학습을 발표했다. 민방위 프로토콜이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완전하고 정당한 대응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 이상 수사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이 분노의 혼자가 아닙니다. 사우디 왕세자 MBS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긴급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를 겨냥한 부당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강력히 거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를 지지한다고 확인했으며 양국 군대 간의 공동회의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전은 카타르에서 나왔습니다. 수년간 아랍에미리트와 긴장 관계에 있었고 이란과 비교적 가까웠던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랍에미리트와의 완전한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의 이러한 빠르고 조용한 입장 변화는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가 이 지역에서 진행해온 외교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바레인은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항공편을 중단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그들의 영공에 제한을 도입하는 NOTA임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은 미국과 이스라엘 없이 그들 자신의 해역에서 이란에 대한 독립전쟁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은 트럼프의 전쟁 또는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랍연합이 정당한 사위로 전장에 들어서면 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며 아무런 도발 없이 공격받은 아랍 국가들의 정당한 자위를 반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아랍의 복수 추구 뒤에는 심각한 군사 인프라가 있습니다. 채텀하우스의 2026년 3월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 왕립공군은 첨단 F-15 변형, 유로파이터 타이푼, 토네이도를 포함하여 449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함대는 현대성, 유연성, 타격 능력에서 이란의 공군력을 능가하며 많은 나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750억 달러 방위 예산은 러시아, 프랑스, 일본의 예산을 초과합니다. 108개의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6개 대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외부에서 가장 큰 패트리어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75에서 90개의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0년에 걸친 예멘 캠페인 동안 사우디 조종사들은 2만 5천 회 이상의 전투 출격을 수행하여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다른 걸프 국가들이 보유하지 못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 세대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F-35 계약은 주요 비나토 동맹국 지위와 함께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첨단의 미국 무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는 상황이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강력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장군이 리틀 스파르타라고 부른 아랍에미리트 군대는 채텀하우스에 따르면 예멘,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경험을 쌓았으며 예멘에서 사우디 동맹군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F-16 블록 60 전투기는 미국의 F-16보다 더 발전된 기종으로 우수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부터 미국의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통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립된 능력들 위에 최근 몇 주 동안 대량의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알자지라의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86억 달러 규모의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하여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스라엘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APKWS 유도 로켓,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 권한을 사용하여 의회 검토를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측면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일 것입니다. 로이터의 4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10년간의 드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걸프 지역에 파견되었고 이란의 샤헤드 드론에 대항하기 위한 훈련 및 공동 생산 시설이 설립되었습니다. 드론 대응 시스템, 요격 드론, 전자전 기술, 그리고 스카이맵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2년 이상의 전쟁에서 얻은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방어 경험이 걸프 국가 군대에 직접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IRGC가 수년간 자랑해온 드론 우위를 실제로 깨뜨렸을 수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병력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슈퍼 호넷 전투기가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하고 있습니다. 화물기, 공중급유기, 전투기가 증동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공군력, 패트리어트와 사드 방어체계,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 미국 무기 흐름, 전투 경험이 있는 조종사들로 인해 걸프 국가들의 이란에 대한 억지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를 대항할 해군도, 공군력도, 공중방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IRGC의 공격은 걸프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의 HMM 나무가 호르무즈 근처에서 공격을 받았고 두 척의 영구 화물선은 기관실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로이터의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투사를 시작했고 트럼프는 서울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잠재적인 물류 또는 정보 기여는 아랍연합을 강화하고 비대칭 위협에 대한 새로운 전선을 열 수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총리 스타머는 30시간 넘게 침묵하고 있지만 영국의 해상 보안 작전 참여나 정보 공유는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동맹 확장이 실현된다면 호르무즈의 안보는 지역 문제에서 글로벌 문제로 변하고 이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과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아랍에미리트가 상징적인 보복을 감행하여 이란 내 군사 기지나 미사일 발사대에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우리는 복수를 했다고 말하고 물러납니다. 오늘 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군대 간에 열린 회의는 바로 이 옵션을 논의하고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지금은 안 된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을 망치지 마세요. 미국인들은 봉쇄를 통해 정권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IRGC가 미쳐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CNN 소식통에 따르면 5월 4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내 군사 목표를 향해 24시간 내에 재개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고도의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적이 이스파한의 핵시설과 부쉐르의 군사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남부 이란의 정유소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사실은 이란도 이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아랍연합이 미국 및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행동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공군이 이란 내 고정 목표물, 항구, 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기지를 공격합니다. 채텀 하우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방공망은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되어 사우디 F-15와 UAE F-16이 고정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IRGC는 이 거대한 연합군에 맞설 전통적인 전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듯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작은 보트뿐이다. 그러나 IRGC의 계산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권은 휴전 중 내부 갈등을 겪지만 전쟁 중에는 단결을 찾는다. 봉쇄는 정권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 그들은 항복할 수 없다. 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다. IRGC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전쟁이며 전쟁에서 그들은 숨고 시간을 끌어 적을 견디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들 맞은편에는 포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트럼프, 네타냐후, MBS, 그리고 이제 아랍연합, 이들 중 누구도 물러설 사람의 모습에 맞지 않습니다. 페제슈키안의 IRGC 억제 노력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IRGC는 무기, 정보, 작전 통제를 쥐고 있습니다. 페제슈키안은 오직 수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 갈등이 단기적으로 민간 측에 유리하게 전환될 가능성은 현지의 권력 균형을 고려할 때 극히 낮은 확률로 평가됩니다. 이란은 국내의 불길을 끄기 위해 해외에서 불을 지피려 했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이제 그 불길, 페제슈키안의 내부 반란과 아랍연합의 외부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정권을 휩싸고 있습니다. 이란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IRGC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IRGC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아랍 세계가 단결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복수를 원합니다. 그들 뒤에는 사우디의 F-16, UAE의 리트 스파르타, 85억 달러의 미군 무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거대한 연합군에 맞설 전통적인 군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돌아왔고 이번에는 이란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외부적으로 포위된 채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해서 결국 몰락으로 이어진 이 거대한 전략적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아랍의 단결과 현재의 포위가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 봅시다. 40년 동안 이란은 걸프 지역에서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나는 미국의 적이다. 라는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대리 민병대를 통한 간접 압박, 외교 채널을 통한 대화, 카타르를 통한 중재, 오만을 통한 협상, 아랍에미리트를 통한 무역. 3월 18일 밤 이 전략의 40년 축적을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카타르의 LNG 시설을 공격하고 아랍에미리트의 가스 인프라를 위협하며 리야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들은 적의 행동입니다. 결과는
모든 잠재적 중재자들이 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대화 채널이 닫혔고 걸프 전역이 미국 진영으로 이동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카타르는 탈레반과의 미국 협상,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회담, 이란과 서방 간의 핵 협상을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중재 채널이 닫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15,000명의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란의 동쪽 이웃이 이제 리야드 편에 섰습니다. 터키는 리야드에서 열린 협의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같은 테이블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을 충실한 친구라고 부르지만 구체적인 지원도, 공중방어 시스템 이전도, 군사 원조도, 유엔에서의 거부권 시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베이징은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자이지만 걸프 국가들과의 막대한 무역량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이란의 국제적 몰입은 군사적 패배보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으며 이란 스스로가 그것을 좁히고 있습니다. 제재에 짓눌리고 인프라가 폭격당하고 지도자가 암살된 8,800만 인구의 나라가 2조 달러 규모의 걸프 블록에 맞서 이 전쟁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사우디 왕가의 분석에서 한 문장이 상황을 요약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위해 구축한 군대는 1973년 이집트가 수에즈를 건넌 이후 가장 강력한 아랍 군사력이다. 3월 18일 밤, 이란은 40년의 외교 자본을 하룻밤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카타르의 외교관들이 추방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는 고도의 경계 상태에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이란의 기관들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살 왕자의 말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란의 미친 작전은 하룻밤 사이에 20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40년간의 아랍 관계를 잃고 6개국의 외교문을 닫았으며 6천억 달러의 사우디 무기를 스스로에게 돌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토가 거부했지만 걸프가 받아들인 미국 주도의 연합을 스스로 구축했습니다. 테헤란은 미치광이 전략이 세계를 휴전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물러서기보다는 걸프가 미국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절망의 대가는 항상 계산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음 움직임, 보복 공격이든 미국과의 공동작전이든 지리 경제적 압박이든 이란과의 전쟁 경로뿐만 아니라 중동의 권력 균형의 형태도 한 세대 동안 결정할 것입니다. 걸프 지역의 가장 비싼 군대, 가장 부유한 경제, 그리고 가장 큰 무기고가 이제 단일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살 왕자의 마지막 말은 모든 당사자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들에게 며칠이 남았는가? 나는 그것을 전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제시키안이 IRGC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랍연합이 실제로 이란에 전쟁을 선포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